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근데 그 안익태가 음악적으로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여기도 보면 책에 보면 굉장히 평가가 엇갈리거든요. 극우 성향의 신문이나 이제 그런 관계자들은 굉장히 극찬을 하고 또 되게 이제 평가가 나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안익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그 남긴 작품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작품이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국환상곡, 이것밖에 없어요. 애국가 두 개. 그리고 한국환상곡은 한 7번, 8번 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한국환상곡은 어떤 음악가의 표현을 빌자면 정말 쪽팔려 죽겠다. 이게 작품이라고. 왜냐하니까 애국가 주제를 과잉 사용해요. 4번, 5번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어떤 친일 전력을 은폐하고 가리기 위해서 더 강하게 애국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약간 국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네. 여러분 저기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같은 거나 네. 스메타나 같은 경우에 그거 들어보시면은 얼마나 세련돼 있어요. 막 광해가 핀란드 어쩌고 말 안 해요. 자연히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와하게 만들잖아요. 애국가도 좀 그 그렇잖아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손발이. 그게 애국가는 가사하고 언밸런스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가사하고 곡조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작곡의 ABC에 해당되는 거죠. 가사하고 곡이 네. 멜로디가 맞질 않아요. 제가 이 이상의 더 반응을 못 해드리는 게 되게 안타깝네요. 음악적 지식이 별로 없어서. 네. 되게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화죠.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박정희 정권 때도 안익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애국주의가 위장된 가짜 애국이죠. 왜 박정희도 그 성질을 몰랐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 잘못 만들인 신화에다가 붙어 나가는. 예를 들어서 뭐 안익태가 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고 왔을 때 안익태가 등장해가지고 같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거 이건 완전히 구라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또 안익태가 뭐 어디 길을 가다가 슈트라우스의 손녀가 물에 빠진 걸 뭐 구해줘가지고 친하게 되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이 그림책에 보면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사실인 것처럼. 네? 우리가 가짜로 배운 게 굉장히 많죠.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본인이 사실은 연출을 한 거죠. 만들기 위해서 네. 본인의 이미지를. 가짜 영웅이죠. 가짜 영웅. 그 만들어진 국가 상징을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정하는 말을 하거나 도전하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조차 금기시하고 또 있잖아요. 뭐 알기초도 댓글 달린 거 봐요. 제 기사에 뭐. 네. 빨갱이 뭐 북한 가라. 북으로 가라고 하죠. 대부분. 정말 제가 그래도 한 6년 가까이 이걸 추적하고 지금도 뭐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이 그 뭐건 어쨌든 다 빨갱이 뭐 사실관계와 상관없죠. 그런 분들은. 애국가를 건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금기시하고 원래는 없어서 그걸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 온 것일수록 오히려 건드리면 굉장히 민감하게. 뭐랄까 막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사회를 건드리는 책을 내셨는데 금기를 건드리는 책을 내셨는데 신변의 위협을 받으시거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글쎄 아직 없네요. 이게 더 알려져야 위협을 받으실 텐데. 괜히 건들면 더 커진다고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을 키우는 게 자기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유리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팩트로 이렇게 싸우면 저쪽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 7.3.1 부대의 진상이 폭로되었을 때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의 극우파들은 아예 대응을 안 했어요. 편이 쌩까기 사실 아님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아님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아니다 말 없이 그냥 아니다. 아무적 아니다. 그 다음에 나치 그 유대인 학살 부정하는 거 이 독일에서 그건 범죄예요. 그런데 그렇죠. 범죄인데 이때도 그 극우들이 어떻게 극우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 아님 무조건 아님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안익태가 밝혀졌을 때도 기념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아님 끝. 아님. 음악계에서는 어때요? 음악계도 이런 문제적인 분이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시민단체 비슷한 걸 이제 만들어서 이런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 음악 하시는 분들 직접 발언하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그렇죠. 또 역사 공부한 사람들이 물론 이런 팩트, 데이터들을 찾아서 제공을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음악 하신 분들이 네. 대한 애국가도 좀 만들어내고 네네. 그다음에 안익태 애국가에 대한 평가도 네. 하고 네. 근데 정부는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안 나섭니다. 절대 안 나서. 괜히 건드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익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이 국면에서. 네네. 나중 되면 모르죠. 여론이 뭐 60% 가까이가 안익태 애국가 하면 안 되겠다. 네. 좀 부르지 말자. 정도로 흘러가면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 왜 프랑스는 왜 그 국가가 뭐 프랑스 혁명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세다고 하던데. 좀 잔인하죠. 네네. 그 내용이 근데 잔혹한데 그래도 이번에 파리에 저도 뭐 얼마 전에 파리 한 좀 몇 달 있었는데 그 노란 조끼 시위 직전이에요. 근데 네. 그 사람들 시위할 때 보면요, 맨 처음에 그 애국가 부르면서 나오죠. 라 마르세이스. 그뭐 마숑 하면서 네, 그게 네. 그게 네. 이제 걔들 애국가잖아요. 네, 국가. 네, 네. 국가. 네, 근데 국가죠. 프랑스 국가는 헌법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쇄돼 못 있죠. 바꿉니다. 그런 나라들이 꽤 상당수가 다 많아요. 헌법에 들어가요. 어. 북한 애국가도 헌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못 바꿉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그 내용이 담고 있는데 분단 이후에 예. 두 개의 분단 애국가의 형성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단과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더 좀 공고해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박정희 말씀드렸는데 박정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어떤 그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애국 이데올로기가 네. 필요했던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70년대 같은 경우에 그때는 뭐죠? 그거 국민교육원장인가요? 그것도 외워야 외워야 되고 되고. 애국가 사절까지 못 외우면은 네. 그 집에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국가주의하고 이익이 맞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런 거는 많이 없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국민들도 꽤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이야말로 애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좀 평가하고 바꿀 수 있는 좀 그러니까 기회가 되겠다는 지금은 생각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우선 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인제 알았잖아요. 70년 만에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었어? 그건 뭐야? 책을 내신 시점은 뭐 요 딱 시기를 노리신 건가요? 아니 원래는 그 전에 내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민기적거리다가 머리 타이밍이 맞아버린. 그 촛불 이후에 작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어디 그 이후죠. 근데 원래는 작년 가을쯤에 나왔어야 되는데 출판사가 돈이 네. 없다 보니까 민기해가지고 네. 아휴 석 달 걸렸나? 네. 그래가지고 1월달에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출판사에서 작가를 쪼는데 네. 작가님은 다 쓰셨고 건네놓는데 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 반일 반압의 분노가 전 사회에 들끓면서 그렇죠. 친일 청산에 대한 이 국민들의 요구가 막 높아지고 도대체 압도적으로 합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친일이 뭐야 막 잔재를 다 찾고 있어요 뒤지다 지금. 예. 근데 이제 올해 8.15 때 보니까 네. 이제 또 안희택을 또 불렀잖아요. 그래서 국가인사에서 예, 근데 그 뒤에 뭐 아리랑도 하나 덧붙이더라고 이제. 조금 미안했던지. 제가 작년 8.15 행사 때인가요? 예. 어떤 여성 독립운동가가 나오셔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 걸 들었는데 이 애국가 곡조가 아니고 그 올드랭샤인의 다른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좀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올드랭샤인 그 멜로디에 이제 그걸 가져와서 불렀는데 임시정부도 그걸 불렀죠. 안희택을 불렀다 오게 되는데 그 옛날 그 사람들은 안희택 애국 안 불렀어요. 그렇죠. 가사는 원래 있었던 거고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40년대 이럴 때는 이 곡조가 아닌 다른 곡조로 애국가를 그러니까 국제 경기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거 나가면 다 국가를 틀고 다 부르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뭔가 자부심도 들고 뿌듯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친일파가 만든 또는 나치 부역자가 만든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애국가가 국가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그렇죠. 네, 그런 왜냐하면 의문이 들 회의하게 수밖에 없네요.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잖아요.